in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스 월드 찰리 브라운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제 가을로 점점 접어들면서 활동하기도 좋고 햇살도 좋고 바람도 선선하게 부니 나쁘지 않고 활동하기에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때는 이제 헬스장에서 샤워를 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집에 빨리 와서 방송도 조금 빨리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카카오하고 알리페이의 지분 구조.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지금 현재 상황이 카카오가 6 그리고 알리페이가 4라는 지분 구조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목에 카카오 알리페이 지분 구조 6대4 오프라인 확장 포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물론 한국 기업인 거는 사실이지만 40% 정도를 중국 자본이 지금 엔트파이낸셜에서 투자가 돼서 알리페이가 지금 지분의 구조의 40%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카카오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택시 서비스 카풀 그거에 반대돼서 여러 가지 택시 드라이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규모 시위도 벌이시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그분들 말고도 아마 화물 연대라든가 아마 잠정적으로는 그런 분야도 분명히 머지않은 시일 내에 분명히 이런 식의 어떤 대규모 파업 사태가 분명히 전개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알리페이가 40%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소프트뱅크가 알리바바의 지분의 34%를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뜻하는 바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소프트뱅크 연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공위성, 향후 이제 서비스의 커넥션 연관관계가 분명히 이제 되겠지만, 그리고 LG U+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미국의 스프린트사하고 원앱하고 그게 또 연관이 또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알게 모르게 다 같이 움직일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카카오에서 분사 후 중국 엔트파이낸셜 서비스 그룹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몸집을 불렸다. 카카오가 핀테크 사업을 떼어낸 신설 법인을 설립한 후 엔트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2,3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카카오페이 공식 법인은 지난해 4월 출범했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지분율이 6대4 구조로 알리페이, 카카오페이 기업 가치 약 5,800억 원 수준 추정이라고 나와 있고, 카카오페이 주주 및 임원 구성이 카카오가 지분율이 60.90%, 알리페이 싱가포르가 39.10%예요. 때 4 정도이고, 그리고 대표이사는 류영준님, 그리고 사내이사가 김정우, 기타 비상무이사 알리페이 코리아 정형권, 그리고 엔트파이낸셜 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가 더글라스 레만피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이 배재현, 감사가 강호중, 카카오페이 감사 하시는 분이세요. 알리페이의 카카오페이 투자 방식은 2015년 인도 모바일 결제 1위 업체 페이티엠에 투자한 방식과 흡사하다. 알리페이는 페이티엠의 모회사인 97 커뮤니케이션에 5억 7,500만 달러의 투자를 통해 페이티엠의 지분 25%를 확보했다라고 나오죠. 몇 달 후 추가로 6억 8천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40%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다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를 뜻하냐면 알리페이가 지금 카카오페이에도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잠정적으로 차세대 중국 말고 떠오르는 신흥국 시장 중에 인도가 단연 성장 가치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클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커머스가 점점 자라날 확률이 되게 높은데 페이티엠의 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40%를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 돈들은 다 중국 자본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무역 전쟁 문제, 그리고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엔트페이낸셜에서 만든 네오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큐텀 같은 경우, 그리고 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색이 짙은 코인들에 관해서 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투자를 하셔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우울한 나날을 아마 보내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어떤 오피셜한 뉴스를 대중들이 그거에 관해서 알아채게 이 사람들은, 이런 세력들은 움직이면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비트메인에 관해서 이제 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뭐 비트코인 캐시가 뭐 시세가 별로 안 좋고,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우지안의 뭐 규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메인의 중요한 건 손정희라는 사람이 이미 17년 이전서부터 이미 자본 투입을 우지안 쪽에 계속해서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로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는 소프트뱅크 연합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는 게 비트메인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는 오피셜한 뉴스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중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오피셜한 뉴스와 그리고 본인들이 자본력을 이용해서 시세를 끌어올려서 개미들을 타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지금 리플도 계속해서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곤 있지만 시세가 그냥 그렇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대중들은 뉴스를 먼저 내보내서 그거에 관해서 혹하게 만들고 시세 조작을 해서 벙 뛰어오면 그거에 관해서 좋아하고 또 조금 내리면은 울상 찍고, 그게 대중이라는 거죠. 일반 보통 대중.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관해서 관련된 다국적 기업이 누군지, 그리고 중요 핵심 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진짜 뉴스나 그런 것들은,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공식적으로 이제 개미들이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게 절대로 그거를 오피셜하게 말하지 않아요. 준비가 되고 확실히 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터트리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악재 뉴스를 오히려 반대로 터트리면서 시세를 끌어내릴 대로 끌어내리고, 그 순간에 누군가들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고 아셔야 되는 거지, 호재성 기사에 목매달아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끌려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큰 이득을 차지할 수는 없어요. 예. 저는 그래도 조금 일찍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 어떠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매스컴상에서 TV에서 뭐 코인으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네, 주변에 누가 그러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투자를 그냥 자기 그릇보다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손실을 되게 많이 보신다는 거죠. 그게 부동산이 될 수 있고, 건물을 괜히 매입해서 확 얻어 맞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력이 던지는 뉴스에 매달려서 쫓아다니기보다 미리 그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죽어있고 악재가 쌓여있는 거에서 흙을 털어내고 그 안에 있는 보석과 진주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조금 얘기가 이제 길어지긴 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커머스 등 공동체 간 시너지도 기대된다. 예를 들어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본의 재팬택시에 150억 원을 투자하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었다. 카카오 T와 재팬택시 앱을 연동한 택시 로밍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나오죠. 서비스 출시 카카오페이의 글로벌 결제 시스템이 연동된다면 택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의 거래액도 증가하는 윈윈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카카오 커머스 전자상거래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 기반을 갖추게 되면 카카오페이와 연계해 사업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카카오 커머스가 지금 가칭이라고 나오는데, 카카오에서 전자상거래를 런칭을 플랫폼화 시켜서 그거하고 카카오페이랑 만약에 연동을 시키면 잠정적으로는 두나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업비트하고의 연관관계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만약에 코인이나 토큰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향후에는 분명히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그래서 일단 카카오의 지분,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은 마윈이 4년 만에 다시 중국 최고
부호 등급 엔트 파이낸셜 가치 급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10월 10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그룹 마윈 회장이 엔트 파이낸셜의 자산 가치가 급증하면서 4년 만에 다시 중국 최고 부호 자리에 올랐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얼마 전에 판빈빙 사건이 터지면서 혹자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윈이 대중의 관심을 끌고 그리고 부자가 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은 등에 칼을 꽂기 위해서 지금 알게 모르게 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오피셜하지 않게 비공식적으로는 계속해서 엔트 파이낸셜이라는 금융 그룹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계속해서 자본을 계속 넣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엔트 파이낸셜하고 소뱅의 연합도 분명히 냄새가 난다는 거에 관해서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마 회장이 올해 중국 최고 부자 자리를 탈환한 것은 자회사이자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인 엔트 파이낸셜의 지분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후륜 연구소는 이날 마 회장의 순자산이 전년 대비 35% 늘었다고 밝혔다.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알리바바에서 잠정적으로 은퇴한다는 얘긴 하지만 아마도 마위는 엔트 파이낸셜 쪽으로 가서 금융사업 전반에 걸쳐서 아마 관여를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오늘자 뉴스인데, 한국은행이 11개월째 기준금리 연 1.50% 동결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10월 금통위에서 연 1.50% 기준금리 동결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미국이 금리 인상을 3번씩이나 했는데도 지금 11개월째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쫓아서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미국 달러가 힘이 되게 세고 그랬을 때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0.2%를 올리면 한국 같은 경우는 0.4%를 올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휘청휘청거리고 영향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지금 한국은행이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물론 금리를 올릴 수도 있죠. 12월에 금리가 미국에서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퍼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신흥국 같은 경우 지금 별 예전만큼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값을 지불하거나 페이하고 그런 거에 원래는 전통적으로 전 세계 반 이상이 달러가 기축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서로 수합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관해서 교환 수단으로 썼는데, 지금은 중국도 러시아도 이란이든 아니면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나라든 모두 자국 화폐 위주로 지금 SDR 위주로 통화바스켓 위주로 지금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거에 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은 달러의 패권에 관해서 되게 영속성을 유지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다 각국의 나라들은 이미 미리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달러가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그 여파가 많이 안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달러를 뒤로 빼면서 걷어들이고 있는 현재 상태예요. 왜냐면 달러에 대한 어떤 힘의 역량 같은 게 점점 빠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거를 뿌리거나 아니면 회수해도 예전보다 못하다는 거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해서 동결했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이 예전보다 많이 못 미치고 있는 현재 상태예요.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기자 관대말을 통해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할지다라고 나오죠. 이 총재 외에 이일형, 조동철, 고승범, 신인석, 윤면식, 임지원 금통위원 중 소수 의견을 내놓은 이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조용구 신영증권 선임 연구위원이 시기적인 측면에서 11월 인상이 자연스럽다고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번 달이 아니라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12월 달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예전보다 달러의 힘이 빠진 거는 사실이고, 여기 보시면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떨어져. 미국 12월 금리 인상에 힘 실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점이 확인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그룹들의 지수가 좀 많이 하락했어요. S&P 그러니까 스탠다드 푸어스도 좀 많이 내렸고,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이에 따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18%를 넘어섰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뜻하는 바를 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별것도 아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3.20%에 가깝게 계속해서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달러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달러가 만약에 매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 지금 3% 이하, 그러니까 2.5%나 2.7이나 2.8%대에서 머물러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3.18%를 넘어서 지금 4%, 5%대까지 예상하는 경제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냐면, 미국 달러에 대한 지배력이나 패권 같은 게 점점 이 어떤 파워게임에서 점점 물러나기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미국 달러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만큼 줘야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힘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투자되어 있는 돈들을 잡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3.18이라는 그 수치가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한 수위다라는 거에 관해서 아시면 좋고, 미국 금리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이제 찾아보시고 그러실 분들은 그 유튜버 하시는 분 중에 JTB라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암호화폐 말고 은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금리 인상에 관해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한 40분, 50분에 걸쳐서 설명을 되게 여러 가지 그래프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분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 거를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잠정적으로 만약에 향후 한두 달 내에 아니면 내년까지 넘어가는 시점에서도 3.20%를 넘어서 3.5, 4%까지 만약 가면 달러라는 통화는 지금과는 또 틀리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미중 무역전쟁이 사실은 엮여있는 문제인데, 이런 거에 관해서 잘 모르고 이제 찾아보지 않으시고 중요성에 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여태까지 내가 태어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어릴 때부터 미국이란 나라는 최고의 군사력이다, 최고의 기축통화권을 가지고 있는 달러라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관한 거는 제가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드리고, 중요한 건 제가 지금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권력의 이동, 그리고 어떤 그 파워의 이동이 지금 서해에서 동양으로 오고 있는 거에 관해서 이번 영상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오늘 뉴스인데, 이례적 교황청 특별미사 연설 문 대통령 평화구상 힘 받나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로마 교황청에 가셔가지고 미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주요 분쟁 해결 기여한 교황청에 한반도 평화 여정 지지 당부 교황 방북 시 북미 비롯한 전 세계의 평화 촉구 메시지, 문 대통령 냉전 체제 해체 위한 종전선언, 평화협정 당위성 강조.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미사가 끝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사가 끝난 후에 바로 이렇게 한 거는 사실상 되게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의미를 좀 중요시하게 그러니까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 뭐 그냥 미사가 끝난 후에 그냥 연설 한번 했구나라는 게 아니라, 바티칸이라는 그 단체 자체가 세계에서 이게 힘의 이동에 관해서 아니면은 그 권력자에 관해서 사실 관여하는 부분이 되게 깊숙한 그런 게 있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알고 보면,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지금 교황 그분하고 이제 미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도 잠정적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제, 저는 친북도 아니고 친중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근데 교황을 초청한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메시지 전달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아마 그래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초청에 대한 응답을 바티칸에서 분명히 머지 않은 시간 내에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바티칸 교황이 분명히 북을 방문할 거다. 그리고 북한의 오픈과 그리고 그런 거에 관해서 사실 다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되고, 또 북의 지금 오픈이, 그러니까 자유경제 체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북과 남한의, 그러니까 지금 남북 통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관해서 좀 약간 많이 생각들을 해보실 지금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중국한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황 자체가. 네, 여기 보시면은 손정희표 승차 공유 연합군 엑셀 밟는데 시동도 못 건 한국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택시 업계 오늘 대규모 시위, 소프트뱅크, 미 우버, 각국 모빌리티 플랫폼 대주주로 한국선 신사업자, 기존 종사자 출동, 정부 지자체는 사실상 모르쇠 일관, 승차 공유 사업 5년간 제자리 걸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손정희 같은 경우는 이미 카카오를 우회적으로 이제 그 지분을 엔트파이낸셜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사업이 돌아가는 거, 그리고 지금 쿠팡에 투자가 돼 있는 게, 그게 나중에 5G가 만약에 그 서비스가 된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분명히 차량 공유에 관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분명히 행사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아셔두면 좋을 것 같고, 암호화폐 시장 뛰어드는 공룡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인, 피델리티 자산운용, MS, 스타벅스 암호화폐 산업 진출, 자회사 통한 암호화폐 사업 지원부터 별도 자회사 설립까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의 침체기에도 불구 공룡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자회사를 통해 거래 지원에 나서는가 하면 아예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 곳도 있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링크가 싱가포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에서 또 거래를 하고 있고, 또 여기 보시면은 링크 보유량에 따라 트론을 지급하고 트론의 거래량에 따라 링크를 지급하기도 한다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이두하고 라인하고의 어떤 파트너십 관계까지 이제 연상을 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상상을 하거든요. 밑에 쭉 보시면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설립에 나선 기업도 있다. 8월 뉴욕 증권거래소 대주주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는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타벅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과 함께 합작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팩트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라고 해서,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팩트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그렇긴 한데,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사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에요. 보스턴 컨설팅이 무슨 회사냐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컨설팅 해주는 회사이긴 한데, 세계 3대 컨설팅 회사 중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그러니까 파워가 제일 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맥킨지도 있고, 영국에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더 있는데, 거기보다 사실상 보스턴 컨설팅 출신들이 이제 이사나 아니면은 보스턴 컨설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기업들, 그리고 소뱅에도 되게 많이 이제 스카우트 돼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나중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세가 지금 썩 좋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중국 코인, 미국 코인, 한국 코인 이렇게 나누지 말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흐름에서 자본의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냐에 관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도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20%를 계속 유지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알고 보면 상당히 위험 수위에 있다는 거에서도 계속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이제
그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텔라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오후 정도 되니까는 리플은 좋은 기사가 나온 거에 비해서 그냥 그런데 이제 스텔라가 좀 올랐고 큐텀도 약간 좀 반등을 조금 했잖아요. 근데 많이 오른 건 아니고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런 거에 관해서 뭐 중국색이 짙은 코인은 죽는다. 뭐 예를 들어서 리플 코인만 산다라기보다 리플을 투자하는 사람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대5 비율로 하시거나 아니면 스텔라를 조금 더 확보를 하시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그런 거에 관해서 잘 찾아보시고 판단은 이제 개인들 각자가 하긴 하는 건데 예,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도 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주장을 할게요. 예,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잡다하게 길었는데 제 얘기가 이제 장황스럽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뉴스를 말씀드려야 되니까. 근데 뭐 코인 뉴스는 말 안 하고 이 사람 왜 이러나 이러실 수 있지만 그냥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른 뉴스에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뵐게요. 예, 감사합니다.